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저녁 7시입니다. 여론조사만 나오면은 한국의 보수층은 아주 불신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전부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 어떻게 지지율이 50%나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는 데는 실패한 부분이 많지만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당 지지도 같은 것은 거의 적중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역사적 경험입니다. 싫든 좋든 이 여론조사는 믿는 게 좋습니다.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몇 개 조사소의 조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설문을 보면은 유도성 설문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한국갤럽은 역사도 오래고 하니까 저는 한국갤럽을 믿는 편입니다.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흐름이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발표된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9명을 상대로 했는데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갖고 있고요. 응답률은 16%입니다. 그러니까 6,178명과 통화를 해가지고 1,009명이 응답을 했다 이겁니다. 이 16%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응답률이 낮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47%, 잘 못한다 43%입니다. 8월 둘째 주 조사인데 전번 주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1%가 내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번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1% 나쁘게 나왔는데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오차 범위 안은 아니지만 막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하다. 찬반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 계층별 뭐 지역별로 이렇게 블랙다운을 쭉 내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지역이 서울과 광주 전라도입니다. 서울 54%, 광주 전라도 77%, 잘 못하고 있다는 대구 경북이 61%, 부산 울산 경남도가 53%가 잘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대충 영호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잘하고 있다가 의외로 낮은 데가 20대입니다. 44%, 30대 61%, 40대 56%,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대 60대는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습니다. 50%, 55%. 그리고 직업별로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잘하고 있다가 많아요. 55, 58%. 그리고 생활 수준별로는 상, 중상, 그리고 중층이 잘하고 있다가 51%로 많은 편입니다. 하층에서는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55%입니다. 보수는 뭐 자연스럽게 잘못하고 있다가 67%, 중도는 잘하고 있다가 50%, 중도가 문재인 쪽으로 지금 상당히 넘어갔다 이 말이죠. 진보는 압도적으로 73% 잘하고 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잘하고 있다는 이유의 가장 큰 압도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망쳤다.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다가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가 실종돼 버렸다.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외교를 잘한다 해서 지지를 합니다. 이게 40%로 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에 제1번에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40%가 외교를 잘한다고 봅니다.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 잘합니까? 외교 완전히 실패죠. 국익수호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미 관계 좋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한일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장국가 사이에서 아주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까지 끼어가지고 아주 노골적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하는 사람의 분별력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잘한 이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합니까? 최선의 기준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는 거죠. 한국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중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평화경제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경제 잘 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북한과의 개선 7%.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이 47%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34%, 외교 잘못한다 21%, 북한 관계에 너무나 치중해가지고 친북 성향을 보인다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별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무당층이 26%, 자유한국당이 18%, 정의당 8%, 그리고 평화당 1%, 공화당, 우리 공화당 옛날 대한애국당입니다. 1%입니다. 이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 압승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러나 변수는 많죠. 자유한국당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이게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월에 19%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20%였습니다. 3월에 가서 3월 4주 22%까지 올라갔다가 4월에는 24%까지 올라갔다가 5월에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8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장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8%. 이것은 상당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경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종이라고 보여집니다. 18%입니다. 18%. 문제는 왜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렸느냐. 이 내려간 시점과 한일 갈등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한일 갈등 시기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반일 선동에 편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해야 될 부분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존재감이 사라져버렸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제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대안을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휩쓸려 들고 말았다. 여당이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 차별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호기는 이 정권의 위기와 같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왔을 때 야당은 찬스를 잡는데, 정권의 위기가 왔는데도 야당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첫째,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한일 갈등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한일 갈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념적 지향점이 무조건적 반일이고, 무조건적 반일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노선과도 일치하는 이런 이념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친북 반미는 반역이다라는 말로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친북 반미는 반역입니다. 적과 친하게 지내고 우방국인 일본과 적대하겠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왜 그렇게 치고 나오지 못했습니까? 친북 반일은 안 된다. 무조건적 반일은 국익 자해다. 이렇게 치고 나오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욕을 했을까요? 역시 황교안 대표는 용감한 사람이구나. 필요하면 여론과도 선동과도 맞서는 사람이구나.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다면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높아졌다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못합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아주 재치가 있고 핵심을 찌르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 말밖에 없어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해야 되죠. 왜 탄핵 이야기는 왜 안 꺼냅니까? 총선 때 탄핵이 가능하도록 3분의 2 의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삼김씨였다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문제를 피해가면 안 됩니다. 문제와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습니다.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고 정면 승부를 하는데 좀 경험이 얕죠. 그런데 지금 시국은 비상한 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투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한일 갈등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서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 이론과 연결이 되면 이념이 됩니다. 이념은 이론화된 신념입니다. 이념은 무서운 겁니다. 신념이 이론화될 때 그 사람의 사상 체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돌파력이 생깁니다. 동시에 만인이 손가락질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범생 많고 좋은 사람 많지만 용감한 사람이 적다는 것. 그리하여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간 분쟁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54%. 잘 대응하고 있대요. 잘못 대응하고 있다. 35%. 누가 맞습니까?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여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가 54%입니다. 이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수준입니다. 대통령은 그 국민 수준과 같다는 게 이렇게 적용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누가 손해를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나라가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니까 한국이 57%, 일본은 22%, 양국 비슷도 15%, 한국이 57%는 한국이 손해 볼 거라고 하면은 손해를
불러들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해친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이런 국민을 맞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